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아침이라고 하기엔 늦고 점심이라고 하기엔 이른 동네가 가장 분주해지는 애매한 시각이었다. 출근을 마친 사람들이 잠시 집으로 들렀다 다시 나가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맨 채 학원으로 향하는 시간. 동네 골목은 늘 그때 가장 시끄러웠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장 빨랐다. 그 골목 초입에는 누군가 일부러 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자리가 있었다.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며 가게가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 그저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와 아이들이 자주 뛰어드는 골목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 노인은 늘 서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동네에는 늘 이상한 사람이 한둘쯤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노인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여름에는 땀이 흥건히 젖은 셔츠 차림으로 가만히 서서 도로를 바라봤다. 겨울이 되자 두툼한 외투를 입었지만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린 채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맨날 저기 서 있어? 누군가 한 번쯤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뭐 기다리세요? 노인은 그 질문을 들으면 잠시 고개를 돌려 질문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치 대답을 찾는 사람처럼. 그러다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도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침묵은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대답을 안 해? 진짜 이상하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솔직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친구들끼리 모여 수군댔다.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맨날 서 있기만 해. 무서워. 아이들 눈에는 말없이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설명할 수 없는 공포처럼 느껴졌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타일렀다. 쳐다보지 마. 괜히 말 걸지 말고 그냥 가. 그 말 속에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귀찮음과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풍경이 되어갔다. 동네 주민들은 그를 피해 길을 살짝 돌아갔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뛰지 않게 되었다. 그 누구도 노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가 왜 거기 서 있는지 끝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 노인, 정신 나간 사람, 그런 말들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를 규정해버렸다. 노인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순간들, 아이들이 자신을 힐끗 보고 어른 뒤로 숨는 장면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다. 그저 늘 그랬다는 듯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사람처럼. 동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벌이자 스스로에게 지운 약속이라는 걸. 그렇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동네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미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노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어 갔다.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유를 만들기 시작한다. 저 사람 예전에 사고 났다더라. 자식 잃고 정신이 좀 나갔대. 원래 저 동네 사람이 아니라던데? 누가 처음 그런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던진 말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그럴듯한 이야기로 변해갔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노인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유였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나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단정했다. 역시 이상해. 정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을 유심히 본 사람은 아주 소수였지만 이상한 점 하나를 느끼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무데나 서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늘 골목 안쪽을 향해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뛰어나올 때면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계산하는 사람처럼 차가 오는지 속도는 어떤지 오토바이 소리는 없는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모든 걸 보고 있는 듯했다.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미끄러질까봐 자연스럽게 골목 입구 쪽으로 몸을 조금 더 내밀었고 눈 오는 날에는 차 바퀴가 미끄러질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풀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노인이 멍하니 서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씩 과장되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밤에도 거기 있대. 눈 마주치면 따라온대.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노인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아이는 없었다. 무서운 이야기는 확인하지 않아도 전파되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했고 서로에게는 괜히 문제 생길까 봐라는 말을 붙였다. 그렇게 노인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갔다. 어느 날은 동네 슈퍼 주인이 조용히 불만을 털어놓았다. 손님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 왜 맨날 서 있냐고. 또 다른 날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이런 말이 올라왔다. 아이들 혼자 다니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 골목 입구에 계신 분 때문에 좀 걱정돼요. 노인은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차갑게 꽂혀도 누군가의 말이 뒤에서 칼처럼 오가도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고집이라고 불렀고 집착이라고 불렀으며 결국엔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노인의 표정에는 광기도 혼란도 없었다. 오히려 지독하게 차분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모든 비난과 오해를 각오한 사람처럼. 그날도 그 시간에 노인은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하필 그 시간인지, 왜 하필 그 자리인지, 왜 그렇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 노인을 너무 쉽게 재단해왔다는 걸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렇게 노인은 점점 더 깊이 동네의 풍경 속으로 묻혀갔고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평범한 하루가 이 동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노인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 속에서 점점 동네의 불편한 존재로 굳어갈 무렵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힐끔거리던 눈빛이었고 그 다음에는 피하는 발걸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노골적인 경계와 짜증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골목을 지나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노인을 지나칠 때면 아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고 아이의 시선이 노인에게 닿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주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노인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불편함은 결국 말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오후 골목 맞은편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노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기색이 더 짙었다.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손님들이 불안해해요. 노인은 잠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항의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상대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잠깐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죠. 몇 달째잖아요.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도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이후 불편함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하지 않아? 혹시 위험한 사람 아니야? 아이들 많잖아, 여기. 누군가는 괜히 건드리지 말자고 했고 누군가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노인이 있는데 아이들 안전이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동사무소 직원 한 명이 골목으로 나왔다. 그는 공무원답게 최대한 차분한 얼굴로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고 있습니다. 직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아이들. 그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 차량 통행이 잦은 골목, 그리고 말없이 서 있는 노인. 계속 여기 계시면 주변에서 불안해합니다.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골목 안쪽을 바라보다가 마치 시간을 계산하듯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금만. 그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협조를 안 하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노인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움직임은 완강함이 아니라 절박함에 가까웠다. 직원은 결국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이상한 노인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칠 때 더 빨리 걸었고 아이들은 아예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상한 집착이 있는 거야. 정신적인 문제일 거야. 그 말들은 어느새 확신처럼 굳어갔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노인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 시간에 나타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무리 밀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사람들은 몰랐다. 노인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집도 집착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곧 일어나게 될 작은 사건 하나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보였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날이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자 가늘어졌지만 도로 위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우산을 접은 채 서둘러 학원으로 향했고 차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골목을 드나들고 있었다. 노인은 그날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외투 끝자락은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물이 튀어 축축해 보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 이미 그에 대한 판단은 끝난 뒤였다. 이제 그는 보거나 말거나 한 존재였다. 그때였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 하나가 갑자기 뛰어나왔다. 학원에 늦을까봐 비를 피해 전속력으로 달려나오던 아이였다. 아이의 운동화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순간 미끄러졌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 동시에 골목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급하게 가까워졌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골목으로 들어오는 오토바이.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그때 조용하던 골목을 가르는 목소리가 울렸다. 노인의 목소리였다.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아이 쪽으로 몸을 던졌다. 아이의 팔을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아이의 몸은 노인의 품으로 넘어왔다. 오토바이는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늦게 터져 나왔다. 순간 골목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를 안은 채 노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의 어깨를 감싼 노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괜찮아요? 아이 다친 데는 없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골목 안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 아이의 부모가 뒤늦게 달려왔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를 끌어안은 부모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노인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던 얼굴,
이상하다고만 여겼던 표정. 그 얼굴에는 혼란도 광기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표정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수없이 상상해왔던 사람의 얼굴. 사람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저 할아버지 방금 봤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벗은 채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와 골목을 번갈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다행이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노인은 멍하니 서 있던 게 아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늘 이런 순간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까까지 피하던 눈길이 멈춰섰고 속으로만 하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아이와 부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는 이미 거의 그쳤지만 그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사고가 이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아 그 노인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노인을 둘러싼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가 왜 매일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진실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작은 사고가 있은 뒤 동네는 겉으로 보기엔 다시 평온해진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원으로 향했고 차들은 골목을 오갔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분명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힐끗 보던 눈길이 잠시 머무는 시선으로 바뀌었고 피하던 발걸음은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날 봤어? 아이 구해준 거 말이야.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였잖아. 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노인을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 자리가 말이야.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렸다. 예전에 큰 사고가 났던 자리야.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그 골목,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차들이 무심히 지나가는 그곳에서 20년도 더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골목에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었고 차량 통행도 지금보다 더 위험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고 했다. 한 아이가 골목으로 뛰어나왔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그 아이를 덮쳤다. 아이를 안고 울부짖던 사람, 그 소리, 그날의 공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그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 아이가 못 돌아왔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사고를 떠올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노인이 혹시 말을 끝내지 않아도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다. 동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아이 아버지야.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 말없는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던 노인, 이상하다고 피했던 그 사람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였다는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노인의 모습과 지금 들은 이야기를 쉽게 연결하지 못했다. 사고 난 날,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다더라. 약속이었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오겠다고. 하지만 그는 오지 못했다. 왜 오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일이었는지 사정이 있었는지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이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그 시간은 아이가 그 골목으로 나오던 시간이었고 그 자리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던 자리였다. 노인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 그 장소로 나왔다. 혹시라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다른 아이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후의 시간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노인의 중얼거림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말하듯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입술을 움직이던 모습. 그 말들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아이에게 하던 말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처음으로 이해라는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설명하는 순간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무너질 것이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노인이 곧 스스로 선택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뿐이었다. 이전처럼 수군대는 소리는 줄었고 노인을 피하듯 지나가던 발걸음도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음료 하나를 그 앞에 두고 갔다. 노인은 그런 변화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다. 오래 서 있는 다리는 자주 떨렸고 비가 오는 날이면 숨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도 하늘이 잔뜩 흐린 오후였다. 아이들 학교 시간, 차량 통행이 잦아지는 시간. 노인은 습관처럼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아이 하나가 보였다.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화면에만 집중한 모습. 그리고 코너 너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소리. 순간 노인의 눈빛이 바뀌었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밀어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팔이 먼저 움직였다. 아이를 끌어안듯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바닥으로 함께 넘어졌다. 차는 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짧고도 긴 정적, 아이의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당황스러움만이 남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다. 누군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누군가는 노인을 부축했다. 하지만 노인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누군가가 말을 걸었지만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지켰구나.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으려는 혼잣말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또렷이 남았다. 구급차가 왔고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혼자 오래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골목이 보이지 않는 방향이었다. 며칠 뒤 노인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골목에는 임시 안전 펜스가 세워졌고 감속 표지판이 추가되었으며 노란 바닥 표시가 그려지고 있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일이었다. 이제는 어르신이 안 서 계셔도 돼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주 잠깐 한 발짝, 그 한 발짝은 그에게 20년보다 더 긴 거리였을지도 모른다. 노인은 골목 끝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있었고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아이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안 나와도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인은 처음으로 울었다. 다음 날부터 그 자리에 노인은 서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 골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이 사라진 다음 날 골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아무도 몰랐다. 아이들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오늘은 안 나오셨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아이가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이제 안 나와도 된대. 하지만 그 말은 왠지 확신이 없어 보였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출근길에 차를 몰던 사람들은 습관처럼 속도를 줄이다가 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속도를 줄였다. 이유는 그들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골목벽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여기 서 계시던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요? 그 아래에는 누군가 연필로 쓴 답장이 있었다. 병원에 계신데요. 그 밑에는 또 다른 글씨.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 종이는 하루가 다르게 메모로 채워졌다. 아이의 글씨도 있었고 어른의 글씨도 있었다. 제가 그날 아이 아빠입니다. 말도 안 붙였던 게 죄송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천천히 건넜어요. 어느 날부터는 꽃 한 송이가 그 자리에 놓이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에도 누군가는 우산을 씌워두었고 눈 오는 날에는 눈이 치워진 채로 그 자리가 남아 있었다.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동네 주민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하나였다. 그분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를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조사를 시작했고 오래된 기록들이 모였다. 병원에서 간단한 정보가 나왔다. 이름, 나이, 보호자 없음. 그리고 간호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연결했다. 그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로 가세요. 어디를 보시는데요? 골목 쪽이요. 신호등 없는 골목.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노인은 기다린 게 아니었다. 지켜온 것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럼 보상이라도 해드려야죠.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병실에서 한 말은 단 하나였다. 이제 거긴 괜찮지요? 사람들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아졌다는 말이 그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이 손편지를 읽었고 부모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다. 천천히 여기에는 사람을 지켜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병원 창가에서 노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눈을 감은 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 자신이 없어도 사람들이 멈추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들 알아보는구나. 그 말은 후회도 미련도 아닌 긴 책임을 내려놓는 숨 같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골목은 더 이상 같은 골목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비어 있어도 그곳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그 후로도 한동안 병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지켰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갔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그 골목에 없었지만 그 골목은 여전히 그의 하루 안에 있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매일 같은 곳을 보시네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거기엔 내가 서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요.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살았던 방식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동네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졌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부르며 건넜고 어른들은 급해도 한 번 더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긴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 데가 아니야. 그 말의 의미를 아이들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멈추는 법만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퇴원을 하게 되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작은 방 하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동네 사람들이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액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 골목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던 사람에게 노인은 한동안 그 액자를 들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했던 일을 누군가가 이름 붙여주었다는 걸 느꼈다. 그는 그날 밤 액자를 창가에 두고 불을 끄지 않았다. 밖은 어두웠지만 그의 방은 이상하게도 밝아 보였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골목으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게 아니라 역할이 끝났다는 걸. 어떤 사람은 서 있어야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야 비로소 남는다. 노인은 후자였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았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맑은 책임이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조용한 희생이었다는 걸. 오늘도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늦춘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보고 있어서도 아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오래 서 있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소리 없이 남는 삶이 있다. 박수도 기록도 없이 사람을 지키고 길을 바꾸는 살. 노인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남았다. 그리고 그 골목은 오늘도 조용히 사람을 건너게 하고 있다. 우리는 늘 눈에 띄는 사람만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불렀고 누군가는 피해서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생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늦추게 된다면 그 기억은 이미 전해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미처 지나쳤던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